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도박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센 돈으로 난리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안녕하세요. 절세에 미친 남자, 절세미남 김도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국세청 실수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는 별의별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발 이 사람들처럼 도박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또 누가 강원랜드를 가서 큰 돈을 잃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무사와 상담하지 않는 세금은 진짜 도박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박세정 씨는 2013년 5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A주택을 6억 원에 취득을 하고 2023년 11월에 20억 원에 양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했겠는데요? 불과 10년 만에 거의 12억 원이 뛰었네요. 저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박세정 씨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A주택을 2년 거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A주택을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해서 얼마를 잃었죠? 원래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게 되었다면 1억 1,200만 원만 냈으면 됐는데 이게 적용을 못 받다 보니까 2억 6,800만 원을 내게 된 겁니다. 1억 5,600만 원이네요. 그죠? 이 정도면 강원랜드 가서 도박한 거와 진배 없죠. 그래서 제가 도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왜 이분은 세무사를 절대 거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했을 거라고 확신을 하냐면요. 이 문장을 읽어보면 정말 세무사님들이라면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A주택의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건 뭐냐면 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여부를 따지는 요건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박세정 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냐 안 받냐로만 집중을 한 거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완전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 부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를 절대 거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진짜 1억 5,600만 원이면요.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한우를 먹어도 최고급 한우를 먹을 수 있을 거고 또 늘 유학도 갈 수 있는 돈 아닙니까? 1억 5,600만 원이면 정말 엄청난 큰 돈인데 왜 세무사님을 거치지 않고 진행을 해서 이 돈을 그냥 센 돈으로 날리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자산이에요. 일반 자산은 이제 3년 이상부터 해서 15년까지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요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세대 1주택을 만족한 고가 주택인데요. 옛날에는요 단순히 3년 이상만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최대 10년까지 보유를 했다면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80%는 정말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바뀌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맞는데요. 이거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과거와 똑같이 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거주기간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80%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3년 이상만 보유를 했으면 8%씩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개다 보니까 4%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3년 이상부터 10년까지 해서 최대 40%고요.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2년부터 해서 최대 10년에 4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10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8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나온 실내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만약에 보유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면 아까 4%씩 올라간다고 했죠. 이제 보유기간으로서는 40%를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주기간이 거주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요. 2년에 대한 4%, 즉 8%가 합산이 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48%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자산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일반 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이 만족된 고가주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죠? 2년 이상 거주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만족한 고가주택이라는 자산인데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산이 되겠습니까? 예, 바로 일반 자산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예가 그 예예요. 보유기간은 10년인데요. 거주기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 자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10년에 따른 우리 2%대 일반 자산, 우리가 3년에서 15년까지 해서 곱하기 2%씩 하면 최대 30%까지 된다라고 하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거주를 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가 48%와 20%가 돼버리니까 그 박세정 씨는 1억 5,600만 원에 대한 차익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니, 세무사가 제가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1년도에 바뀐 거예요. 근데 2023년도에 집을 팔 때 2021년도에 바뀐 것도 모르면서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1억 5,600만 원의 돈을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때 세무사님을 찾아갔었으면요, 아마 세무사님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2년은 거주를 하세요. 그래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받으니까 그 금액 상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그 박세정 씨는 당연히 2년 거주를 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제발 세금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도박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 오히려 더 도박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진짜 운빨만 좋으면 그 돈 다시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도박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절대 회수 못합니다. 본인 20억 벌었다고 되게 좋아했겠죠. 좋아했겠는데 1억 5,600을 그대로 날려버리게 되니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가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걸 양도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면 박세정 씨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박세정 씨처럼 하면 안 되고, 팔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 찾아가셔서 제가 이거를 팔려고 하는데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때 세무사님께서 어떠한 전략을 해주실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절대 세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날이 없을 때까지 저 절세미남 김도현 세무사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만 살포시 눌러주세요.